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9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중요한 경제지표는 많이 없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많이 했고 이번주에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갑자기 휙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참여율, 근로시장 참여율이 폭등하면서 그 지표는 워낙에 0.1%라도 큰 지표라 폭등이라고 말해도 될 듯 합니다. 폭등하면서 그 여파로 주 단위로 나오는 이제 근로자들의 씀씀이가 좀 커진 게 이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나온 지표도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좋습니다. 노동시장이 이민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유입으로 확실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상승률도 줄고 대기업들도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번 주에 계속 임금 삭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보면 확실하게 근로시장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에도 또 많이 영향을 주겠죠. 다음으로 미 고용동향지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보듯이 역시 근로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13으로 내려온 게 이렇게 올라간 뒤로 처음입니다.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장 주문입니다. 전월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기저효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무역수지인데 수입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결국 미중 양국 간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래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GDP는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분명한 인플레이션의 한 축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고점을 찍고 이번 주에 그 재무부도 많이 대충 다 마감을 했습니다. 장기물도 그렇고 회사채도 발행된 게 대충 다 마감을 해서 그 여파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래도 여전히 높기는 높습니다. 이런 고금리에서는 리파이낸싱 쪽도 보면 뭐 거의 할 수가 없죠. 새로 집을 기존 주택 거래 건수가 워낙에 적은 것도 다 충분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0%대 금리를 빌려서 집을 샀는데 지금 이걸 팔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7%대 이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택 거래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30년 담보대출 금리도 쭉 내려왔습니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 ISM 서비스 PMI인데요. 일반 서비스 PMI 지표랑은 다르게 ISM은 대기업 중심의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선행지표 쭉 내려오다가 약 3개월 후부터 갑자기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임금 근로자, 이민 근로자 뭐 이런 쪽에 늘어나면서 소비지표가 개선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 여파를 미치는 게 확실하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일반 전체적인 PMI를 보면 뭐 50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시장 판매, 저임금 근로자들의 판매라든지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좀 틀리죠. 엔겔 지수도 높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농업 생산성인데 이 지표들도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노동 참여율이 급등하면서 임금 상승률 둔화되고 그러면 임금분에 크게 보면 가격인데 임금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생산성은 올라가는 거죠. 옆에 단위 노동 비용도 같은 상황입니다. 참여율이 급등하면서 역시 여기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한 근로자당 지불되어야 할 코스트가 이게 내려가니까 속된 말로 객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단위 노동 비용도 줄어든 겁니다. 네, 지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2년물 채권 선물 시장 보시면 금리가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호황이 되니까 당연히 금리는 더 올릴 수밖에 없겠군 하고 올라가다가 주춤한 겁니다. 이번에 뭐 재무부 채권이라는 발행이라든지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슈가 좀 많았는데 시장도 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경기지표 호조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횡보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거기서 지금 시장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금리도 이런 식으로 결국 거의 뭐 일주일간 2주간 거의 움직인 게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횡보. 앞으로 이제 임금이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면 지표는 더 호조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좀 줄겠죠.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을 하기가 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겠죠, 시장이. 그러면 한동안은 뭐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동성도 그렇지만 뭐 지금 엔비디아가 퍼가 상상 초월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스닥 쪽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다우나 S&P 쪽으로 지금 좀 좋아 보이는 면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는 보시면 시장은 횡보를 예측하고 있고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현재 파월이 주시하고 있는 지표들 보면 상품가격, 뭐 에너지 계속 반등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반등 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에 높아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수요 공급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7%는 일반 가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5%만 넘어가도 옛날 금융위기가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리 그린스펀 시절이었죠, 그때가. 그리고 그때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훨씬 더 짧습니다. 그때는 거의 2년을 부동산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1년 조금 지나니까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 정도니까 지금 부동산이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일 고무적인 게 근로 참여율이 향상이라는 건데 임금 상승률도 감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이 지표만 놓고 보면 거의 골디락스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고점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뭐 얼마든지 위로 올라가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지표가 받쳐주는데 지금은 워낙에 시장 밸류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요 지표 뭐 물가, CPI, PPI, 산업성 그 프로덕션 쪽으로 다 나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시장은 개선되고 인플레도 줄고 물가 지표까지 좀 횡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CPI 발표되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까지 좀 횡보하다가 그 이후 방향성이 정해질 듯 합니다. 시장금리는 역시 이번 주도 횡보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